미백 앰플 패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미가 떨어졌나? 먹는 거 글루타치온이나 트라넥삼산 같은 거. 사실 이게 저만의 비결이 살짝 있는데 오, 알려주세요. 어떤 색소일까요? 거의 다 오 마이 갓! 저 못했어. 디마프 친구들의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 디마프 톡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기님들 우리 진짜 너무 오랜만이죠. 조금 새로운 프로그램 디마프 톡방으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앞으로 우리 디마프 톡방에서는 우리 자기님들의 피부 고민부터 삶을 더 빛나게 도와줄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까지 많이 수다 떨고 재밌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자기님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색소 침착인데요. 기미 때문에 얼룩덜룩 너무 신경 쓰여요. 여드름 때문에 흔적이 계속 울긋불긋 칙칙하게 남아서 너무 고민이에요.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최근에 또 미국에서 우리 자기님들을 만나면서 비슷한 질문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진짜 제가 색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궁금증을 풀어드릴 건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눌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나리 선생님을 모셨고요. 네, 제 동생 사만다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나리 김예입니다. 어려운 의학 논문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샅샅이 파헤쳐서 정확한 의학적인 근거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마프 레지나님의 말 안 듣는 동생 사만다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 오늘 솔직히 왜 초대됐는지 진짜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주제가 색소 침착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은 당연히 제가 평소에도 궁금한 거 의학적으로 이거 진짜 피부에 도움되는 거 맞아요? 이런 거 물어볼 때 정말 되게 귀찮게 제가 항상 연락을 드리는데 우리 사만다님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색소가 가장 많아요. 온몸에. 색소가 고민인데 색소에 대한 예방과 그런 거에 대한 건 굉장히 무지한 분이라 제가 오늘 또 잘 알려드리고 직접 이렇게 한번 궁금한 거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색소 침착 이게 정확히 뭘까요? 우리가 기미, 주근깨, 잡티, 색소 이거를 막 다 혼용해서 부르는 것 같은데 색소 침착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색소 침착은 말 그대로 피부에 색소가 과도하게 축적돼서 피부색이 갈색 그리고 흑갈색 이런 식으로 좀 색상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말씀 주신 이제 기미, 주근깨, 심지어 이제 여드름 흔적까지도 모두 색소 침착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잡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일상에서 좀 흔히 많이 쓰는 용어지만 의학 용어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피부의 얕은 층에 생기는 색소들을 말하고요. 흑자, 검버섯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잡티도 일종의 색소 침착으로 보시면 돼요. 색소가 저마다 모양도 다르고 이 깊이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큰 색소 침착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저마다 이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정말 쏙쏙 됩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색소 침착이라 하더라도 뭐 기미는 유전의 영향이 되게 크고 또 잡티는 자외선 때문이다 이렇게 어서 들은 것 같거든요. 색소 침착의 원인과 좀 그것들의 특징, 해결 방법이 너무 궁금해요. 색소 침착의 원인이 너무 다양해요. 자외선 너무 유명하죠. 그 외에도 이제 염증, 상처, 심지어는 이제 호르몬 변화, 유전도 있고요. 또 이제 영양 불균형, 또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이런 색소들을 침착할 수 있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기미는 뭐 유전 때문에 뭐 생긴다, 뭐 잡티는 자외선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뭐 나눠서 말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좀 이렇게 딱 나누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외선이 뭐 기미에도 영향을 주고 뭐 흑자도 만들고 검버섯도 만들고 너무 많은 영향들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딱 나누긴 좀 어렵고요. 기미는 유전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뭐 자외선 호르몬도 기미의 주요 원인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이렇게 좀 기미가 잘 생기는데 그 원인 중 하나도 호르몬 때문이고요. 뭐 하나의 원인이 여러 가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복합적인 원인과 뭐 결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제가 좀 신기했던 게 똑같이 자외선을 받아도 저는 진짜 기미가 올라오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남편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약간의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아까 말씀하신 호르몬? 그것 때문인 건가요? 좀 여러 가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기미가 잘 보이려면은 피부 톤이 밝아야 돼요. 그렇죠. 좀 대비가 돼야겠죠. 대비가 되는. 예,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이제 기미를 가지고 계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 다 기미가 있고 뭐 그러면은 전이에요. 우리 엄마, 다. 우리 식구 다. 또 호르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은 좀 임신했을 때 임신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기미가 나타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뭐 호르몬제들 뭐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갑자기 궁금한데 혹시 술도 원인이 되나요? 술도 원인이 좀 간접적으로는 다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내부 장기의 좀 기능 저하들도 어쩌면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뭐 사실 이래저래 술도 먹으면은 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주고 뭐 기능도 영향을 장기적으로 주고. 먹으면 행복해지면 스트레스 아니나? 애주가입니다. 술 좀 생각이 나세요? 또 그럼요. 맨날 생각이 아이고. 나네요. 술 생각 자체가 이미 알코올 중독이에요. 오 마이 갓! 저 이게 나중에 좀 그러니까. 보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좀 알코올 그 중독 뭐 제가- 온라인에 가면은 뭐 이렇게 맞습니다. 좀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한번 해보셔야겠어요. 그쵸.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 있어서 중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그러니까 난대요. 생각이 나는 것 자체가 이미 조금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상상도 오늘 그래서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모로. 네, 어쨌든 잠시 빠졌고요. 어느 순간 이렇게 괜찮다가 꺾여요. 맞아. 그때부터는 끝없는 추락. 진력이 내고 알코올 중독은 번호로 꼭 전화하셔서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 색소 침착은 어떤 색소일까요? 어떤 종류일까요? 사실 이게 좀 이 거의 지금 얼굴에 있는 색소 거의 다 김이에요. 아. 이게 경계면을 잘 보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은 한데요. 다 김이에요? 물론 이게 진단 모든 이게 의학 진단이라는 게 사실 언제나 100%라고 이제 처음부터 딱 말할 수는 없고 처음에는 초기 진단 좀 확률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흑자랑 이제 기미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기미는 이제 색소 테두리가 약간 경계가 불분명해요. 일로 오세요. 보세요. 불분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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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불분명. 불분명해. 좀 불규칙적이고 색이 잘 보시면은 옅은 색 갈색이에요. 맞아요. 옅어. 진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옅은데 되게 너랑 비슷하다. 이거 엄마 때문이네. 유전이네, 유전. 보시면 이제 광대에 있기도 하고 이마 그리고 관자놀이 이런 식으로 좀 양쪽에 대칭적으로 나타나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미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깊이도 뭐 좀 다양하게 사람들마다 좀 나타나는데 비교적 얕은 층에 있는 좀 표피성, 깊은 곳에 위치한 진피성,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좀 혼합된 이제 혼합성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흑자는 경계가 좀 또렷하고 그다음에 색도 고동색, 좀 갈색 이렇게 좀 진하게 나타나요. 이런 건가요? 흑자. 이거는 점인가요? 너무 막 섞여 있고 정황으로 좀 따져봤을 때도 기미는 여름에는 좀 심해지고 겨울에는 좀 괜찮아지고 맞아요.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서 맞아요. 계속 유지되는 잘 없어지지 않는 형태로 남아가지고 이런 정황이 있으면은 기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변하는 양상도 보고 하면서 진단이 또 바뀌기도 하지만 지금 있는 거는 좀 기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너무 가슴 아프다. 기미라고 이게 뭔가 명칭을 들으니까 진짜 이게 정말 40대가 된 느낌? 우겼거든요, 열심히. 죽은 깨다. 나는 죽은 깨다. 죽은 게 좀 더 어려 보이고, 기미는 약간 나이 들어 보여서. 나는 진짜, 오늘 뭔가. 그럼 선생님, 이 많은 색소 침착들의 그 해결 방법을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그럼에도 한번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해결 방법은 원인을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임신 또 이제 노화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게 좀 어렵겠죠. 어려워요. 이렇게 좀 어려워요, 네. 그럼 우리가 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은 자외선 차단.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이제 자외선이 세지면은 세지면? 우리 몸에서 멜라닌을 막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얘네들이 만들다가 남아서 뭉쳤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뭉치게 보이는 뭉치게 거죠. 보이는군요. 예, 예. 약간 그거네요. 막 햇빛이 막 너무 세. 그러면 피부가 보호해야지 이러면서 뭔가 우산을 피는데 걔가 까만색이야. 뭔가 이런 걸까요? 예, 그런데 이게 꼭 햇빛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데요. 이제 염증이 생겨서 염증 후에 과색소 침착이라고 하거든요. 자극이 왔을 때 햇빛이 너무 셌을 때 얘네가 좀 더 올라오고 뭉치고 잠깐 이제 아까 제가 슬쩍 들었거든요. 아까 멜라닌을 멜라토닌이라고 해서 졸린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멜라닌 색소하면은 이미나 뭐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피부가 다 이제 멜라닌 색소가 다 이미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피부를 다 싸고 있는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색소입니다. 오히려 멜라닌이 없으면은 없는 게 또 병이에요. 적당히 우리 환경에 맞게 나이에 맞게 있는 게 딱 좋은 거고요. 졸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처음 개념을 이해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피부과 가서 사진 찍는 거 선생님 아시죠? 아, 예, 그 예. 저의 깊이까지 모든 것을 찍는 그 사진. 제가 기미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조금 피부를 자극한다거나 햇빛을 보면 이거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그 과다한 자극, 우리가 이제 스크럽을 하는 것도 자극이고,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하나의 전부 다 이제 자극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이게 이 중에서는 뭐 의학적으로 좀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있긴 하지만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그래서 기미가 이렇게 속에 좀 숨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확실히 조심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스크럽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제 사진을 보니 기미가 쫙 깔려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하셨던 것 같네요. 얘보단 제가 좀 깨끗하죠. 얘보단 조금 제가 그래도 조심하기 때문에 아닌가? 밖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당장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안에는 또 어떤지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너무 내 이길 수도 있어. 어릴 때는 색소가 계속 있긴 했지만 확실히 40 딱 넘어가니까 저는 사실 보습도 정말 잘하고 자극도 진짜 안 주고 되게 잘 가리는데도 내 컨디션에 따라서도 올라왔다가 찌텄다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좀 더 추천해 주시는 뭔가 좋은 방법? 그런 게 있나요? 사실 피부가 너무 좋으시고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영포티.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관리라는 게 좀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지금처럼 이제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시고 근데 알면서도 맨날 안 바르고 제가 선크림 맨날 주거든요. 근데 주는데도 많이 바르기 시작했어요. 두 분 다 선크림을 같은 걸 쓰시거든요. 제가 드려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전 참 궁금해요. 피부가 선생님 보세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빛나고 아름답잖아요. 같은 영 하신 거 아니야? 비슷할 거예요. 너무 궁금해. 선생님 어떻게 바르세요? 사실 이게 저만의 비결이 살짝 있는데 알려주세요. 이런 거 좋아요. 제가 이제 영양제 개발을 좀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집에 가면은 비타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비타민 C 같은 성분들이 색소에 좀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C 파우더를 마이크로 저울 여기다 적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화장품 성분들이랑 섞어요. 그 다음에 일단 비타민 C를 한번 바르고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선크림을 다시 바르는데 선크림도 이게 한 번에 안 발리잖아요. 이제 한 번에 안 발린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양을 발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반반 이렇게 좀 두 번씩 바르고 있어요. 나눠서. 혹시 목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세요? 저는 꼭 발라요. 쓰고 남은 거. 얘가요 맨날 밭에서 농사 짓는 거 좋아하고 테니스를 맨날 치고 근데 내가 선크림 너 발랐어? 그러니까 아니 조금 귀찮아서 이렇게 하는 애예요. 여기를 또 할 수도 없잖아. 당연히 해야죠. 선생님 여기도 해야 되죠. 해야죠. 팔다리에도 햇빛에 노출이 되면 다 발라야 돼요. 그래. 테니스 한 예쁜 옷도 입어야 되잖아요. 이쁜 옷 입다 보니까 배에도 막 생기는 거야. 배에도 진짜 막 잡티가 있어. 아 진짜? 대체 무슨 옷을 입고 테니스를 치길래 막 배 또 크롭 막. 온라인에 검색해보면 이런 사진이 있는데 얼굴에만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더니 목은 이제 다 시커매지고 막 주름 주름 막 생기고. 생기고 햇빛에 노출되는 모든 부위가 다 이제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색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쪼글쪼글 이제 주름도 이제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다 노출되는 부분은 발라주셔야 돼요. 얼굴에 쓰고 좀 남은 거. 그래놓고 맨날 자기 목주름 어떡하냐고 저한테 뭐 떠서 뭐 사야 근데 되는지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거는 좀 그럴 수 있네요. 저런 이제 패턴은 자외선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 이제 접혀서 생긴 거고. 목이 조금 짧았다가 어느 날 늘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좋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옷을 이렇게 입었으면은 요 정도 드러나면 여기도 다 발라줘야 되고요. 보통 안 바르는 부분이 귀하고 귀 뒤쪽으로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 발라주셔야 되고. 진짜 많이 드세요 그러면. 사세요. 제가 이제 화장품을 만드니까 맨날 저보고 이 색소가 고민이라고 화장품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뭐 너무 맨날 귀찮게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 볼 때마다 현타가 조금씩 와서 검색을 해봐. 색소 침착에 효과가 좀 있는 뭐 제품, 미백 앰플, 흔적 앰플, 요새 그런 패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붙였다가 떼면서 뭐 기미가 떨어져 나와. 진짜 떨어져 나오던데. 이렇게 무시할 수가.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기미를 뭐 뜯어서 없앤다, 뭐 그런 거는 그 즉시 막 없어지는 그런 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하나의 이제 미백 앰플 광고 뜨신다고 하셨으니까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신다면은 효과가 있기는 한데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이제 미백과 실제 화장품에서 나타나는 이런 미백 효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미백이라고 하면은 피부톤 자체가 하얘지는 그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하죠. 미백 관리의 핵심은 얼룩덜룩함의 개선에 더 가까워요. 제가 비유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예전에 저희 집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름이 이제 돌돌인데 색이 좀 어떠냐면은 갈누렁 털이 이제 베이스예요. 여기에 이제 호랑이처럼 이제 검은색 무늬. 그래서 얘를 보면 엄청 얼룩덜룩해요. 돌돌이가 백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백 앰플을 발라서 백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검정색 이 털들이 좀 갈누렇게 변하면서 얘가 누렁이가 되는 거예요. 원래 색깔에 비슷하게. 개의 털 색깔이 변한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비유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예를 들면 23호가 13호가 되고 싶다. 맞아,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진 그 톤에서 좀 약간 얼룩덜룩함이 이렇게 개선이 되니 그렇게만 돼도 미백이구나. 굉장히 깨끗해 보이겠네요. 네네. 김이나 잡티 같은 이런 색소들, 이 색소가 옅게 돼가지고 피부톤이 균일하고 맑아 보이는 거죠. 나는 피부가 하얘니까 필요 없어. 또는 어두니까 무조건 써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색소 때문에 톤이 불규칙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이 이제 미백 앰플로 보시면 됩니다. 와, 우린 써야겠다. 어머, 그러게. 좀 이 색소를 없앨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면은 얘가 피부에 어떻게 흡수가 될까요? 얕게 이제 얕게, 위에서부터 여기 위에서 흡수가 조금씩. 나가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색소도 이 피부에 가까운 이들 이런 쪽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고 깊게 있으면 깊게 있을수록 화장품이 도달하기 어렵고 그렇겠네요. 좀 작용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점에다가 바르고 점점 옅어지고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스팟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이 알아. 그런 잔지식은 많은데 그 효과가 조금 있을까요? 성분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이 기미 연고들 그거는 얼굴 전체에 이렇게 다 펴바르지 않잖아요. 하다 보면 점점 많아져요. 약간 욕심이. 이런 기미 연고들이 이렇게 톡톡톡 이제 바르잖아요. 기미 있는 부분에 성분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좀 효과적인 성분들 또 이제 나한테 좀 맞는 성분들은 그런 부분들만 바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병원에서 이제 처방받았으니 이런 기미 연고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 이 성분은 굉장히 강한 성분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미백 앰플들 이제 약에 비해서는 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장점은 부작용이 적어요. 화장품과 이런 의약품의 가장 큰 차이는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하게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써도 뭐 부작용이 잘 컨트롤이 되면은 그 정도 용량 내에서는 이제 화장품 혹은 그런 성분들은 화장품 좀 큰 부작용 위험이 있거나 잘 숙지를 못하고 쓰면은 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면은 의약품인 경우가 많긴 한데 이런 기준들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서는 화장품, 맞아요. 어디서는 의약품, 맞아요. 뭐 나라마다도 다르기도 하고요. 또 너무 신기하다. 번외로 그러면 그런 제품을 사서 얕은 거는 개선이 되니까 해도 거의 뭐 추천한다라고 하시는 게 조금 더 그러니까 써도 되냐 이거. 얘는 지금 그래 선생님 저 써요 말아요. 깊은 거는 뭐 레이저 쏴요. 사실 이 화장품이란 게 다 이제 발라봐야 알아요. 이게 사람마다 피부가 다 타입이 달라요. 색소도 다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색소가 잘 호전되는 편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반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화장품보다 더 강하게 들어가는 뭐 레이저나 의약품들을 발랐는데 효과가 없다. 그럼 아무래도 화장품에도 좀 잘 안 들을 가능성이 좀 개연성이 좀 있는 거죠. 있겠네요. 예. 여기서 궁금한 게 진짜 많은 색소 뭐 미백 제품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혹시 뭘 바르실지 아니면 어떤 걸 추천할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다 좋대 자기 됐고. 근데 우리는 뭘 어떻게 보고 골라야 될까요?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고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어떤 특정 제품을 딱 골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시중에 색소 케어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성. 독성이 없어야 돼요.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14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소비자의 집단 소송이 한번 있었어요. 네. 한 화장품 회사가 이제 로도데놀이라는 미백 화장품을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세포 독성이 있었어요. 성분이 멜라닌 세포를 파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색소가 안 생겨요. 백반증이라고 하는데 백반증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 부분만 하얘지는 거예요. 하얘져서 얼룩덜룩해져요.
이런 좀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뭐 의약품 같은 경우는 뭐 병원에서 처방받고 경과 관찰하고 하지만 화장품은 이제 소비자가 직접 쓰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의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제가 뒤에서 언급드리는 성분들을 위주로 선택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꾸준히 쓸 수 있는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요. 치료하는데 좀 비유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약을 지어주잖아요. 처음에는 아프니까 막 열심히 먹어요. 그러다가 몸이 괜찮아지면은 안 먹지. 저도 안 먹었는데. 그러다가 또 아파요. 아, 몸이 좀 안 좋네 하고 다시 먹어요. 그러면 이게 치료가 됐다 안 됐다 이러면은 이제 의사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좀 내기가 어렵죠. 미백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막 열심히 바르다가 귀찮기도 하고 따가워서 맞아. 또 이제 간지러워서 맞아. 내 빨개져. 피부에 안 맞나? 맞아. 뒀다가 또 아닌 것 같아 또 바르다가 이제 연구에서 보면은 뭐 석 달 효과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통제된 실험이거든요. 통제됐다는 것은 설계할 때 방법 그대로 따라주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바르면은 정확히 따르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 그러면 효과가 반도 안 나는 경우도 너무 많죠.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구나. 할 거면 정말 제대로 괜찮은 걸 꾸준히 매일 바르는 게 효과를 볼 수 그 있겠네요. 농도가 좀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뭐 어. 화장품도 그렇잖아요. 뭐가 맞아요. 무슨 성분이 들어간 게 뭐 이만큼이 들어갔다. 이만큼이 들어갔다. 우리가 이제 흔히 되게 세다고 하면은 효과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꾸준함 사용 요거가 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는 그 미백 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 이 성분 같은 경우는 2% 정도에서는 자극감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농도가 4%, 5% 올라갔다. 농도가 2배가 올라갔으니까 효과가 두 배로요. 돼야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효과는 이제 조금 오르는데 부작용은 엄청나게 올라요. 부작용. 물론 어떤 사람들은 4%에서 뭐 부작용이 안 나타나면은 뭐 4% 바르고 효과 조금 더 보는 게 낫죠. 그런데 무조건 욕심내서 고용량만 찾기보다는 자극 없이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니 근데 또 너무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자극 없이 꾸준하게 바를 수 있는 건데 느낌상 효과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래서 따갑고 가려운 게 피부 세포가 자라나고 있는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해서 초반에는 진짜 열심히 참았거든요. 세포가 자란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극이 굉장히 심한 성분들은 나중에 어. 이게 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너무 참지 마시고요. 하지 마세요. 자극이 좀 없는 것을 꾸준하게 쓰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복합적인 원리로 접근하는가. 우리가 이제 색소 생길 때 색소가 생기는 길이 한계가 아니에요. 어디를 이제 끊어주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색소가 피부 세포로 전달되는 이 중간 과정을 막는 원리예요. 유용성 감초 추출물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색소 공장이 작동하는 것 자체를 좀 방해를 해요. 이렇게 원리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썼을 때 서로 다른 길목에서 동시에 차단하는 효과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작용하는 성분들이 달라요. 누구는 이 성분이 잘 작용하고 누구는 저 성분이 잘 작용하고 근데 이걸 좀 섞어서 바르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복합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좀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다 쓰고 신기하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우리 방금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색소 침착에 정말 도움되는 그런 성분들 너무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또 성분을 제대로 알고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우리가 또 잘 고르고 피부 주도권을 찾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피부과 교과서를 보여드릴 건데요. 피부 색소 개선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제목인데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미백 성분이 많고 여기 있는 성분들이 전부 교과서에 실릴 만큼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된 성분들이에요. 이건 말고도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좀 대표적인 성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잘 보면은 우리한테 비교적으로 좀 친숙한 성분들이 있어요.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도 있고 비타민 C 요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비타민 B3예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면은 색소가 피부까지 움직여야 되죠. 이제 이 배달 과정, 요거를 이제 막아주는 거거든요. 물류기지를 막아서 택배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멜라닌이 퍼져가는 게 좀 막아지는 거죠. 비타민 C는 이제 워낙 유명한 항산화 성분이죠. 자외선이 피부를 막 때리면은 피부에서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이 활성산소가 피부의 세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은 이때 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줘요. 이것이 바로 항산화 작용이에요.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이 공장에 가서 방해를 하는 작용도 해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작용입니다. 또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성분 중에서는
유용성 감초 추출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분은 멜라닌 생성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이 메인이고 멜라닌 생성 유전자의 이 발현을 조절하거나 또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에서 작용을 하는 다기능 특공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니 선생님 이거 그 제가 아는 그 약방의 감초 그 감초인가요? 예, 감초 맞습니다. 그 감초구나.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인가요? 잘라주세요. 네, 잘라주세요. 사실 오늘 그 감초 역할로 부른 거거든요. 오늘 이름은 유용성 감초 추출물이라고 할게요. 또 관심이 가시는 성분 중에 하나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유용성 감초 추출물 이 이름 그대로 감초에서 미백 성분을 이렇게 쏙 빼낸 거예요. 핵심 성분은 이 이름이 좀 어려워요. 글라브리딘이라는 건데요. 이게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해요. 오.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이 핵심 효소인 티로시나제라는 게 있어요. 네. 이 티로시나제의 작동을 막아서 역할을 하는 게 주된 효과예요.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멜라닌 생성 유전자 조절, 이미 생성된 그 멜라닌이 뭉치지 않도록 분산,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요. 이 성분의 특별한 점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여러 가지 미백 성분과 관련된 부작용을 정리한 논문 자료예요. 다른 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극, 따가움, 홍반 이런 것들이 좀 보고가 되는데 감초 추출물은 non reported 보고된 바 없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만큼 화장품 농도에서는 좀 자극이나 부작용 보고가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비교적 순한 편에 속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둘째는 시너지 효과인데요. 다른 성분과의 좀 궁합이 좋은 편이에요. 오. 유용성 감초 추출물만 썼을 때랑 비타민 유도체만 썼을 때 이때는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가 좀 표에 보이는 요 정도인데 두 개를 같이 썼더니 그 억제 효과가 많이 확 뛰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 이제 알부틴 워낙 네, 유명한 성분이기도 워낙 하죠. 예, 알부틴 같은 경우는 비타민 C 유도체와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잘 안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유용성 감초 추출물은 이렇게 좀 다른 성분들과 시너지가 좋은 셈이죠. 그러면 이렇게 안정성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잘 시너지도 어울려서 너무 좋고. 너무 좋은데 얘를 약간 되게 메인으로 한 이런 성분은 못 본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국내에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좀 제형 안정화 때문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용성 감초 추출물은 유용성 이제 기름에 녹는 성분이거든요. 그 유용이 아니고. 나그 흔히 쓰는 이제 앰플이나 세럼 이런 것들은 물을 베이스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물에 녹는 미백 성분들에 추가로 또 이제 기름에 녹는 성분들을 섞으면 기름과 물이 잘 안 안 섞이잖아요. 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섞으려면 좀 더 기술이 좀 맞아요. 너무 필요하고요. 어렵죠. 둘째로는 원료 단가 문제도 좀 있는데 단순히 감초를 끓인 물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핵심 성분들만 뽑으면은 원료 자체 가격이 좀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나이신 아마이드, 비타민 C처럼 이미 이렇게 익숙하고 또 상대적으로 쉽고 저렴한 성분들이 좀 많이 사용되어 온 게 아닐까 하는데 물론 저는 이제 의사라서 네. 이런 뭐 제조나 뭐 네, 이런 네, 거랑 네.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거랑은 좀 잘 모르는 편이지만 그냥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데 아까 꾸준히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꾸준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꾸준히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일주일? 예전에 저도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일주일 만에 미백 효과 뭐 이런 광고를 맞아요. 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그냥 칼럼도 썼어요. 이건 효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포기하세요. 낚인 사람.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려요.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이런 미백 성분들, 흔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은 지금 있는 색소를 지우는 원리들이 아니에요. 새로 생기는 색소를 막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색소가 이렇게 좀 퍼지는 걸 막거나 그런 원리예요. 좀 쉽게 생각하면 다음 피부, 우리 다음을 위한 개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턴오버라고 하잖아요. 네, 피부 네, 한번 네. 이제 바뀌는 바뀌는? 예, 턴오버 주기가 지나야 본격적인 효과를 기다릴 수 있는데 이 턴오버 주기가 20대는 이제 한 4주 정도, 맞아요. 중장년층은 중장년은 8주 이상까지. 그래서 이게 얼굴이 칙칙해 보이고. 물론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4에서 8주는 지나야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 이제 8주에서 12주 정도로 이제 연구 기간을 8주, 잡고 12주. 이제 보는데 뭐 길게 보면은 한 100일 100일. 이렇게도 자꾸 꾸준히 쓰면서 중간중간 효과를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100일. 왜 우리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곰이 웅녀가 되고 싶어서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색소를 개선하고 싶다면 오늘 한잔 했어? 100일.
마늘을 먹으면서 곰팔이 사람팔이 됐는지 한 번씩 보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곰팔이 사람 발을 보는 점검을 하면서 해라. 처음과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중간중간 이제 보면서 이제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는 사람한테 너무 장시간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중간중간 이제 보면서 한 100일 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 한번 100일 어때요? 당장 일주일 챌린지. 당장 일주일도 힘든데. 사실 선생님 솔직히 선크림도 안 바르고 막 조금 바르고 까먹고 이거만 바른다고 개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똑같은 미백을 앰플을 사용했을 때 얼굴에 바르는 거랑 겨드랑이에 바르는 거 효과가 어디에서 잘 나타날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해봐야겠는데 겨드랑이? 네. 이제 보통 햇빛 받으러 나가실 때 이러고 나가죠. 공사할 때 이러고 하지 않고. 테니스는 이렇게 하겠다. 리바운드 측면에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얼굴은 미백 앰플로 하얗게 만들어도 낮에 자외선을 받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미백 관리를 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예. 자외선 차단제 어느 정도 바르시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 짜보세요. 아침에 어떻게 바르세요? 이게 꾹 누르기가 이렇게 3번 하고. 그러고 하루 종일 테니스 치고 하루 종일 농사를 그렇지. 더 빠르지 않나요? 처음 덧발라봐요. 화장 위에 이렇게. 이거 하고 그것도 하잖아. 팩트. 팩트는 팩트도 선크림 약간 pH. 맞아. pH. 죄송해요. 제가 말을 하려다 까먹었어요. 이게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사람마다 이제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있어요. 이 자연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그걸 건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자외선이 피부를 이제 망가뜨리고 피부가 이제 빨리 노화가 되고, 심지어 이게 정말 많이 받으면 이 피부 암의 가능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외선을 이렇게 꼼꼼하게 바르는 게 불편하긴 해요. 그쵸, 시간도 근데 많이 걸리고. 언제나 우리가 이제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불편하더라도 좀 꼼꼼하게 바르는 게 좋다. 동사 나가실 때는 한 3번 바르시고, 이렇게 3번. 집에서만 있을 때는 뭐 한 번, 실내에서도 한 번? 실내에서도 한 번, 실내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할 때는 한 2번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걸로 목까지 바르면 안 돼요. 얼굴만 그만큼. 그럼 얼굴 이렇게 바르면 챙챙챙챙챙챙 그거잖아요. 저는 이거 2번 바르죠. 바르셨어요? 저 발랐죠. 바르죠. 님처럼 와 이렇게 안 하시고요. 이렇게 조금씩 레이어도 여러 번 하시면 돼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도 이 평생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막 요요가 그래야 안 오니까요. 미백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미백도 일종의 이제 요요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앰플을 써서 맑아졌다고 해서 중단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오래 발라도 안전한 성분들로 꾸준하게 쭉 유지하는 게 좋고요. 심지어 이제 레이저 치료를 받고 뭐 기미 연고를 바르고 이렇게 좀 집중 치료를 한 다음에도 유지 목적으로 미백 앰플을 바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만다가 사실 지금은 굉장히 사람이 됐잖아요.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보습을 잘 안 하니까 또 건성 피부예요. 그러니까 건성건성 살고, 그러니까 이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이 색소가 더 잘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건조할 때는 막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고르지 않으니까 막 남반사가 돼서 막 시각적으로 칙칙해 이랬는데, 이제 피부 장벽 좀 튼튼하게 만들고 보습을 잘하니까 얘가 좀 반사가 예쁘게 돼서 있긴 하지만 덜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 색소를 선생님 아까 치료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레이저 시술이거든요. 근데 이 레이저가 종류가 정말 많아요. 기미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레이저 토닝이라고 부르는 1064 나노미터의 파장을 사용하는 엔디아그 레이저라는 게 많이 쓰이고요. 저에너지의 반복적인 조사, 낮은 에너지로 여러 번 하는 거예요. 피부 자극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멜라닌을 좀 안전하게 분해해서 현재의 침착된 색소를 좀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10주 이상씩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번거로울 수는 있어도 좀 안전한 편에 속하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색소의 종류, 깊이에 따라서 뭐 루비 레이저, 피코 레이저 등등 뭐 굉장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 병원마다 또 의사의 처방마다 이렇게 레이저는 어떻게 쓸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레이저 토닝을 저도 꾸준히 받고 있거든요. 사실 그걸 받으면 살짝 민감해지고 건조해지더라고요. 저도 레이저 받고 나면 보습을 정말 신경을 평소보다 2~3배 열심히 해주거든요. 한 2주 정도 지나면 좀 맑아 보이네 하는 게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레이저를 받고 오면 항상 이게 시뻘게 가지고 막 시뻘개지세요? 사실은 그거만 받은 게 아니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레이저 받고 이렇게 오면은
막 뱀파이어 같이. 햇빛을 안 봐요. 저는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안 진짜 조심하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거나 햇빛을 안 보려고 하고 맞아, 집에만. 선크림 바르고 암막 커튼으로 다 쳐놓고 그리고 저는 또 생활도 그때 비타민 C 많이 먹고 열심히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효과가 좀 더 있다고 느껴져요. 제가 또 듣기로는 화이트 태닝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효과가 있나요? 그 혹시 받아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 없죠. 없어요. 이게 없어서. 이름만 들으면은 태닝을 해가지고 하얘지는 뭐 하얗게 태우는 건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색소를 분해해가지고 뭐 하얗게 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쉽게 말하면은 피부의 회복 속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가 좀 손상이 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시술을 받을 때 나오는 이제 붉은색 이 광선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섬유 아세포 이렇게 좀 불리는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자외선에 의해서 좀 손상된 이제 세포 속에 있는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의 합성이 촉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회복용 레드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르면 좀 더 직감적일 것 같네요. 사실은 저는 화이트 태닝에서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회복 되게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반대예요. 그저 그 회복에 뭐하러 돈을 들이나 그 느낌이네요. 또 먹는 거 글루타치온이나 트라넥삼산 같은 거 이것도 효과가 좀 있나요?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먼저 이제 트라넥삼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오. 이거 원래는 지혈제예요. 지혈제로 쓰이는 이제 의약품인데 그 약의 부작용이 색소 개선 효과가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지혈제인데 그게 부작용이 색소 개선에 효과가 네, 있어서 네. 쓰게 된 거군요. 일본에서 이 만성 두드러기 환자들한테 트라넥삼삼을 투여를 했는데 우연히 기미가 개선된 게 보인 거예요. 와. 비아그라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우와. 근데 지혈제라고 하면 뭐가 좀 찜찜하잖아요. 그쵸. 좀 무섭기도 예. 하고 피가 이제 피가 막 뭉칠 뭉칠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기미 개선으로 사용할 때는 지혈제로 쓰는 용량보다는 대체로 기미 치료에는 더 낮은 용량을 써요. 낮은 용량에서는 부작용이 뭐 크게 없다고는 보고가 되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지혈제다 보니까 뭐 뇌경색, 심근경색, 뭐 혈전 정맥염 이런 병력이 있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경구 피임약을 트라넥삼삼이랑 함께 드시는 것도 이런 좀 혈전, 색전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서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도 좀 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루타치온 네, 말씀하신 글루타치온. 워낙 유명하죠. 너무 유명해요. 저도 알죠. 사기 직전까지 갔죠. 샀어. 뱃속까지만 뱃속까지 갔어. 근데 문제는 뱃속까지 갔는데 얘가 이제 피부까지는 못 가요. 뭐냐면은 글루타치온이 뱃속으로 일단 위장으로 들어가면은 얘가 분해가 돼요. 이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면은 효과는 되게 어려워요. 맛있게 먹었네. 배불렀어요. 오늘 우리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김연희 그날이 선생님과 함께 너무 저 지금 너무 즐겨가지고 사심을 다 저희가 오늘 다 채웠고요. 제가 병원을 항상 멀리 했거든요. 각종 병원을 다 멀리 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진짜 풍부한 지식들을 다 배우고 가서 저도 열심히 가리고 선크림 바르고 이제 진짜 관리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그냥 하세요. 네. 하고 찾아뵙지 말고 그러게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저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디마프 톡방 이제 1회차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끼리 비밀인데요. 선생님 한 1년 반 넘었죠. 2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 정말 선생님한테 다 물어보고 자문을 열심히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자극 없이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하다. 또 이용성 감초 추출물로 진짜 어려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2년이 넘게 걸린 거고요. 근데 이제 약간의 고지가 보여서 살짝 스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근데 이 친구처럼 아무리 발라도 선크림 안 바르면 말짱 도루묵금 사지 마세요. 나는 선크림도 잘 바르고 할 거다 하시는 분들만 꾸준히 100일 동안 바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전 매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정말 유용하고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또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기님들 안녕.